안녕하세요. 황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법부, 사법제도 개혁과 관련된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법부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있어 왔었죠? 일단은 법외국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법원까지 끝난 재판을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재판 취소, 재판 소원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린다. 이렇게 세 가지 점이 이미 개혁이 이루어졌고 입법 조치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법외국제와 헌법재판에 재판 소원 제도를 넣는 것은 이미 3월 12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외국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법외국제가 왜 이거는 법원을 개혁하는 제도지? 이런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적용 대상이 판사를 제일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이때까지 보면 검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이다, 직무유기다 이렇게 고소고발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판사님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사실 판사들을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법외국제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나 한번 보면 이게 왜 사법부를 개혁하는 제도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검사도 대상입니다. 그리고 범죄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도 대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과 검사의 경우에는 이때까지는 늘 공방을 좀 하는 그룹이었다면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은 판사님이 재판을 한번 하면 이거는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항소, 상고 이렇게 신급제로 올라가면서 다투는 정도만 하지 막상 판사를 내가 고소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이 제명이 하나 생겼다는 점에서 사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관심은 없는 것 같지만 일단 재판 절차를 한번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법외국제도 좀 필요한 면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요소가 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요소가 있을까요? 일단 법 규정은 이러한 세 그룹의 형사재판을, 형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를 처벌을 할까요? 증거를 왜곡하는 게 가장 중요한 죄입니다.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서명한 거랑 다른 증거들이 지금 법정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제출이 되었는데 판사가 내 말은 안 믿고 이상하게 그 증거만 믿어서 유죄 선고를 해서 내가 실형까지도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판사가 이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왜곡을 해서 나의 유죄 자료로 삼았다.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런데 검사가 예를 들어 볼까요?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를 하나 조작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를 검사가 걸러줘야 되는데 검사도 그냥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판사가 이거를 놓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유죄 확정을 하는 자료로 삼았다 한다 그러면 일단은 당하는 입장, 국민 입장에서는 판사도 이상하네, 판사도 문제가 있구나 이러면서 수사기관에다가 판사를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명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판사를 위축되게 하는 거야. 사법부를 오히려 독립을 훼손하게 하는 거야. 이건 우리나라에 없어도 되잖아 이러면서 반대론들이 많았지만 일단 형법에 조항이 신설이 되었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이런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법외국제의 구성 요건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시행 전에 벌써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증거를 조작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증거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좀 있습니다. 증거가 조작되었다 그리고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지 사실은 이 법으로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예측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 이 법으로 막상 판사가 처벌받거나 검사가 처벌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럼에도 이 법의 의미를 한번 본다면 이제까지는 판사는 어떤 법에 법 위에 있는 그리고 굉장히 법관의 그 독립성이라는 이름으로서 명분하에서 법관이 어떤 잘못을 하는 것이 증거로서 아니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수 있는 상황에 어떤 구제 조치도 어떤 법적으로는
조치를 취할 게 없었는데 한번 내가 고소를 해보겠다, 고발을 해보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명이 하나 더 생겼다는 점에서는 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이구나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독일에서도 이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1% 정도만 처벌이 되면 증거가 확인이 된다면 아주 엄격하게 중한형을 선고받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있습니다. 이런 지금도 사실은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직무유기다 공무원들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고의범이라는 이 법적인 허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를 뛰어넘어서 막상 책임을 묻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남용이 될 수 있는 우려는 뭘까요? 정치적으로 소모가 될 수 있는 이런 위험이 좀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실은 어떤 재판에서 정치적인 재판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항상 시비에 말리게 될 우려가 있고 판사들 입장에서는 좀 위축되거나 과도하게 재판에 간섭을 받는 이런 여론에 좀 휩쓸리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명이 하나 생겼다. 그리고 이번이 판사들을 더 옳게 일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조항의 의미는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대법원까지 가서 다 확정이 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 한 번 더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이 재판소원제도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어땠을까요? 법원이 대법원에까지 가서 결론을 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이상 다툴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대법원까지 다 끝난 재판을 사법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전혀 다른 제3의 기관이 그리고 헌법상으로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에다가 한 번 더 심판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도 좀 엄격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는 엄격하지만 그래도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법원이 다 끝난 재판이지만 어떤 헌법적인 기본권의 문제로서 한 번 더 내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권한, 방법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역시 이 법의 의의도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이 두 개 제도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관을 위축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재판이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 가는 경우에는 사심제가 된다. 대법원이 한 번 재판을 한 거를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또 재판을 받게 하면 국민적으로 소송 경제에도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논거도 이런 타당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국민 입장에서 그리고 사법적으로는 여러 면에서 권리 보장의 방법이 많은 것이 꼭 나쁘다. 이렇게 미리 나쁜 점만 부각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꼭 옳은 사고방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또 대법관이 증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대법관 수가 몇 명일까요? 14명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의 대법관들이 그 많은 재판들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점에서 볼 때는 대법관을 늘리느냐 아니면 대법원 중간 단계로서 상고법원을 두느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는데 일단은 대법관을 증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대법관이 26명, 지금 12명이 더 늘어야 되는데 2년 후부터 4명씩 3년 동안 26명의 체계를 만든다. 이게 개혁 방안입니다. 자, 사법부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법의 국제는 판사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판사가 제일 중요한 적용 대상으로 지금 꼽히고 예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뉴스에 보도가 되었듯이 대법원장이 고발을 당하는 것만 봐도 이 법의 국제가 얼마나 법원 입장에서는 껄끄러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헌법 소원에 재판을 넣는다. 그래서 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재판소에 생겼다 하는 점과 그리고 대법관이 많아졌다. 어떻게 보면 내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상고를 하게 되면 대법관에서 조금 더 충실한 재판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국민적인 기대는 분명히 있다는 점도 사실은 사법부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자, 사법부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고 억울할 때 어떻게 보면 사법적으로 구제받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법원의 시스템을 이번에 여러 가지 면에서 개선이 됐다는 게 일단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판사님들이 좀 더 공평한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증거를 어떤 거를 쓰고 어떤 거를 배척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내가 판결을 했어 라고 객관적으로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 이런 재판 시스템이 좀 정착이 되는데 도움이 되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도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 기본권, 헌법상의 평등권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구제 방법을 한 번 더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역시 대법원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대법관이 좀 적은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 증언을 해서 대법원의 재판이 내가 상고를 하게 되면 내 재판이 대법관님들이 좀 제대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소박한 바람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착이 되는데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도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사법부와 관련된 개선 제도들, 법의 국제가 생겼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한 번 더 가져갈 수가 있고, 그리고 대법관의 수도 많이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